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또 좀 관망세를 눈치 보이기를 하고 있는 장세 대응 전략하고요. 또 유망 종목들 발굴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보기 전에요. 지난번에 네. 로봇 관련주를 한번 쭉 분석을 해주시면서 에브리봇을 제가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네, 주가가 맞습니다. 로봇 관련주 전체적으로 좋고요. 네. 에브리봇 같은 건 오늘 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때 말씀하신 거는 한 달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로봇 관련주 변동성이 커서 그런데 좋습니까? 잠깐 코멘트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뭐 변동성은 클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지금의 로봇 관련된 섹터를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바이오나 게임주에서도 그랬듯이 테마에서 이제 산업으로 가기 전 단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돼서 센티가 좋은 뉴스 플로우가 나오거나 관련해서 좀 투자 흐름 좋게 나오면은 전반적으로 좀 주가 흐름이 좀 우호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향후 성장 산업에 대해서 좀 이견 없이 모이고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로봇 쪽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는 것 같고 네. 말씀드렸던 뭐 에브리봇 포함해서 뭐 유일 로보틱스나 최근 주가 좋았던 업체들이 로봇 업체들 중에서 몇 안 되는 또 실적이 나오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계속 좀 관심 가지고 보실 만한 종목들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봇 관련 말씀하실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키움에서 그 심층 리포트를 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서요. 최근에는 하나증권에서 냈던가요? 그런 산업 자료들을 보시면서 결국은 어떤 종목이 좋은가를 골라내는 탑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 날 사면 고생스러울 가능성이 높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오늘의 전략부터 전략과 주목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은요. 실적 따라 춤을 추는 춘추 전국 시대가 아니라 춘추 종목 시대. 8월이 별이 되어줄 종목은 무엇이냐? 오현진의 뉴스타 종목을 찾는 건데요. 먼저 시장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 안도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코스닥 중소형주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네. 다행히 사실 7월 달에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희 코스닥 시장이 더 그러긴 했지만은 좀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론 자체가 8월 달에도 어떤 경제 지표나 큰 이런 외부 요인들의 이슈만 없으면은 상대적으로 과거 상반기나 이랬을 때보다는 장 전체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흐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하반기에는 결국은 특히나 이제 저희 중소형 업체들 단에서는 개별 종목 단에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8월 달에도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은 계속 될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7월 달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코스피랑 다르게 외국인 매수세로 이어졌다기보다는 또 저희 개인 매수세로 어느 정도 반등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특히나 올해 들어서 경제지표에 특히나 이런 코스닥 시장이 경제지표에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지표에 대한 확인은 계속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좀 상관이 없이도 성장이 가능하고 주가 흐름도 양호할 수 있는 업체들을 좀 선별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은 코스닥이 더 강했거든요. 국내는 미국도 나스닥이 S&P나 다우보다 훨씬 빨리 올라왔어요. 네. 또 긍정적인 거는 이제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가 사실상 올해 폐지됐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100억인가로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동안 연말만 되면 고질적으로 나오던 물량 이런 거를 털고 올 연말에 상당히 중소형주 가운데 소위 이제 빅히트를 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 수급상 이런 요인이 있고 한편으로는 실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실적 안 좋으면 또 주가 낙폭이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소형주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 3분기 아무래도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최근에 이런 부분이 많이 불식되고는 있긴 하지만 결국은 좀 수요 둔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으면서 특히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IT 업체들 위주로 이익 전망치가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3분기에. 이런 와중에서도 지금 아무래도 특히나 중소형 업체들은 대부분 2분기 실적이 이제 뭐 분기 마감 닥쳐서 분기 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늦게 내죠, 어떤 게. 아직 2분기 실적 발표도 안 한 업체가 대다수인데 일단은 2분기 실적 양호한 업체들 위주에서
하반기에도 이 이점망치가 크게 낮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될 수 있는 업체들을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 전망치 자체가 상향되는 업체가 많이 드물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대한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네.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처럼 어떻게 한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오르기는 힘들 걸로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모바일 쪽만 보더라도 최근에 어떤 삼성 향이나 안드로이드 향이나 아니면은 이 아이폰 향과의 그 실적 그 차별화가 상당히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처럼 결국은 그 섹터 내에서도 좀 차별화를 낼 수 있는 부분 섹터라든가 아니면 업체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많은 기업이 그렇습니다만 중소형주는 실적의 안정성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자, 오현진의 뉴스타 종목 오늘도 주목할 만한 기업 두 군데를 소개해 주실 건데요.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ICH라는 종목입니다. 이 ICH라는 종목 자체가 아직 영업일수로는 상장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로 조금 생소합니다. 네, 많이 생소하실 텐데 네. 사실 앞서서 저희 로봇 업체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시장이 좀 불안하고 이럴 때 그 성장 산업에 대한 최근에 바이오 반등이 셌던 것처럼 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도도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ICH가 이런 좀 신규 소재나 부품을 가지고 상당히 높은 성장이 가능할 만한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고 있는 주요 제품 매출이 나오는 제품 자체는 휴대폰이나 이제 스마트폰 부품 전문 업체인데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안테나에 들어가는 FPCB를 대체하는 안테나용 방막 안테나 MFA가 주요 매출처고, 그 밖에도 전자파 차폐용 가스켓이 주요 매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표에서도 나오시는 것처럼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적층수가 낮은 것부터 해가지고 뭐 멀티레어 이상의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다양한 FPCB가 쓰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필요했던 부분이 이 안테나 쪽인데 ICH가 이제 신규 본인들의 이제 공정을 개발을 해가지고 필름형 방막 안테나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양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기여를 하면서 기존에는 이제 전자파 차폐형 가스켓이 주력 매출이었다가 이 필름형 방막 안테나가 좀 신규 성장 동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이제 송수신이 필요한 IT 업체들 위주로의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필름형 방막 안테나에 대한 좀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업체를 소개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필름형 방막 안테나가 사실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친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친환경적인 요소라 함은 사실 기존의 FPCB를 만드는 공정에 있어서 다양한 공정 자체가 19단계 가까이 되는 상당히 많은 공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서 여러 공정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러한 유해 공정 폐기물이 나오는 공정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공정을 많이 축소를 시켜서 거의 기존 대비 한 50% 가까이 지금 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50% 가까이 9단계의 공정으로만 만들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환경 폐기물이나 이에 따른 뭐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췄다라는 점이 상당히 장점이고, 사실 두 마리 토끼라 그랬는데 이 친환경적인 요소를 잡으면서 단가까지도 잡기가 힘든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자체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이 안테나 쪽, 모바일 쪽 안테나 쪽으로의 채용이 좀 고객 사양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데요. 일단 좋다는 게 왜 좋냐면 필름형 방막 안테나 MFA라는 얘기를 생소하니까 좋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렇잖아요. 늘 이제 새로운 그건 뭐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신규주인데요. ICH가 언제 상장했냐면 7월 29일 날 상장했으니까 이제
영업일수로는 며칠 안 됐네요, 네, 진짜. 5일, 네. 4일. 근데 공모가가 34,000원이었어요. 지금 네. 주가 한번 보여주시면요. 24,750원입니다. 네. 공모 경쟁률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분명히 원하는 만큼 주식을 막 못 받고 이러거든요. 공모가 네. 공모 때. 네. 좋은 주식 이렇게 조금만 상장하고 나면 사실은 살 기회를 준다고 해요. 보면 이익이나 뭐 재무지표도 뭐 ROE가 41%예요. 저는 굉장히 재무도 네 물론 네. 전체 캐파가 아직까지는 조금 매출이나 이 탑라인이라고 하죠. 이런 게 조금 약하긴 한데요. 네. 예 가격 전략 좀 또 신기주이기 때문에 뭐 가격을 좀 설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밸류는 어느 정도 보고 측정하면 될까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신규 종목이라 당분간의 가격 변동성은 상당히 클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저 같은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추천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하게 되면 엑시 때는 자금도 있을 거고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주가가 당분간 좀 그 하향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큰데 작년에 그 이 업체의 매출이 380에 영업이익이 95억 원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이제 회사가 상장하면서 목표치 가이던스를 네. 제시한 거는 매출단에서도 거의 2배 이상, 거의 7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걸로 보고 있고 예. 영업이익률도 똑같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모바일 부품 관련해서 이런 높은 이익률을 가져가기가 힘들거든요. 상장하고 이런 부분이 좀 희석될 수 있지 않냐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회사의 전략은 일단은 신규 제품을 계속 내오면서 이러한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할 거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만큼 올해 이러한 회사의 목표치를 달성을 가능하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대 중반에서 향후 뭐 변동성이 커지면서 1,000억대 뭐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충분히 2,000억 원 이상의 시가총액의 이익률은 갖지 않을까라고 지금 올해 이미 영업이익 100억 원은 충분히 넘어설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높은 영업이익률과 이런 성장성 감안하면은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국면에 계속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CH였습니다. 신규주가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시장에 어쨌든 컨센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요.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릴 수 있다. 네. 대략 한 6개월 정도, 길면 뭐 1년 정도까지 그거를 수급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업 내용은 굉장히 좋네요. ICH. 네, 두 번째 뉴스타 종목 알려주십시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슈프리마 종목입니다. 슈프리마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죠. 네, 예. 사실 제가 한 달 전쯤에 아마 좀 소개를 드렸었을 그러게요. 텐데 네. 이번에 저번 주 이제 금요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2분기에 실적이 좋은 업체들 중에서 하반기에 더 좋은 업체들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종목이 슈프리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 겸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좀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2분기는 257억 원, 그리고 영업 매출액 257억 원, 영업이익을 63억 원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견조한 이제 이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1분기에 다소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이런 우려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불식을 시켰고 1분기는 아무래도 일회성으로 성과급이나 뭐 인력 채용에 대한 그 일회성 비용이 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한 2분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상당히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 기저를 살펴보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향으로의 MS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업체들의 사업에 대한 뭐 철수나 일부 휴업이 이어지면서 동사가 아무래도 보안 관련된 장비 쪽에서는 전문 업체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MS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잘 올려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대되는 거는 이제 하반기인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여러 제품 라인업이 있겠지만 가장 주력 제품인 바이오스테이션 관련해서 신제품 출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품 자체가 이미 한 8년 전 제품이다 보니까 충분한 이제 교체 수요에 대한 대기 수요도 상당히 높아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 사기업 측에서도 이런 보안 관련된 솔루션을 상당히 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쪽 관련해서 하반기에 실적이 훨씬 더 좀 좋은 우호적인 실적이 나올 확률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사실 북미 쪽뿐만 아니라 그 내년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서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수요는 사실 데이터 센터 쪽입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북미 업체들이 좀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존 제품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이런 게 그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보안이나 이런 그 출입 통제 관련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동사의 이 바이오스테이션 3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모바일 카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으로는 풍부해지는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전반적인 이제 크게 봤을 때 스마트 시티 관련된 여러 다양한 업체들 관련된 M&A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감안하면은 상당히 좀 하반기에도 모멘텀 있는 업체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슈프리마하고요 신규 상장한 ICH 두 기업을 뉴스타 종목으로 얘기했습니다. 오현진 연구위원 함께했고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참고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검색창에 오현진의 뉴스타라고 쳐도 종목 얘기가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